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더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반팔 입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 지목변경 할 차례인가요? 예. 지목변경법 파트죠? 예. 또 오늘 하면 그 지적법 다 마치는 건데 점수를 지적법에서 쌓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지적법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등기법을 더. 그래서 지적법은 꼭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걸 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문제 맞춰야 돼요? 꼭? 그렇죠. 12문제 다 맞으면 좋은데 그래서 계속 이제 맞추면 10문제를 내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10문제를 못 맞힌다. 그러면 먼저 지적법을 먼저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 등기법은 이제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맞춰서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적법을 많이 하려고. 왜냐면 그 지금 본 시험에서 대부분 공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거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 2차는 공법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공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딸 과목에서 못 따가지고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시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으로 공시세법에서는 이 지적법에서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걸 잘 보시고요. 자, 우리 지목변경은 우리 토지 이동은 이 부분 파트 여러분 그 잠깐 그 앞에 그 어디냐면 그 박스 처리된 거 73페이지 있었죠. 73페이지 있죠, 그죠? 예, 그 토지동의 왼쪽에 이제 종류들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대상 토지가 그 면적을 새로 구하려고 측량이 필요한 토지동이 있고 필요치 않은 게 있죠. 전부 다 대부분 측량했죠, 그죠? 근데 그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것들은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측량을 하는데 경계 면적 새로 구하려면 근데 그게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고요. 바다 말소는 1필지 전부가 바다되면 측량하지 않지만 일부가 바다일 때는 측량해서 없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표시상이 바뀌는 거니까 대장이 먼저 바뀌었죠. 그죠?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 등기 촉탁하죠. 그죠? 근데 그 등기 촉탁하지 않는 토지 이동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죠? 시기도. 그럼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 바다말소도 다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안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촉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각 토지 이동의 특징 하나씩만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렸어요? 등자 나오면 틀렸었죠. 그죠? 여러분 우리 보물로또 가지고 계신가요? 보물로또 우리 암기사항 있는데 암기사항 같이 여러분 그 잘 보시면 되죠. 그 보물로또에 아마 그 37페이지인가요? 37페이지 아니라 17페이지에 가면 37번이 있죠. 그죠? 예,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렸어요? 등자 나오면 틀린다. 그래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우리 소유권 증명 서류에 등기부가 없었죠. 그죠? 그 제출 서류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소유자를 등록할 때 이때도 보겠지만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죠? 예,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킨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지금 우리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등록전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암기사항이 있죠. 그죠?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계획임? 그 등산할 계획임 이렇게 써 있나요? 등록전환 어디에 있는 땅이 어디에 있는 거 가는 거죠? 임야도에 있는 땅이 지적도로. 그래서 우리 산을 개발하면 등록전환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임야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건 다 무슨 전환 토지다? 등록 전환. 예, 그래서 이것들은 등록 전환할 수 있는 토지다. 그거 기억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39-1번이죠. 그죠? 등록 전환 여기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초건이가 몇 등? 2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39-1번 보시면 우리 등록 전환 이루어지면 새로 측량해서 옮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정정? 직원 정정. 허용 범위 이내면 그렇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있었죠. 그죠?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을 아니고 무슨 말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암기 사항들 해가면서 그 밑에 여러분들 그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그걸 꼭 같이 풀으라 그랬었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예, 암기 사항이 어디에 쓰는 거죠? 문제를 안 풀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거기에 쓰는 거구나.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이
우리 지금 지적 보면 거의 이 보물 노트로 끝나죠. 그죠? 우리 분할은 거기 보면 40번 있죠. 그죠? 소경매형으로 분할하잖아요. 그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나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나 매매 등일소 분할할 때는 의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상이잖아요. 근데 분할로 뭐가 바뀔 때만? 용도. 용도가 바뀔 때만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이 소경매형으로 분할할 때는 공사 개판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됐었죠? 여러분 그 11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11페이지 16번에 보물로토 15페이지 11페이지 16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소경매형으로 분할하면 그 지상의 경계가 저기 건축물이 있을 때 그죠?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돼. 근데 16번은 있죠. 그죠? 분할하더라도 건물이 걸릴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개판? 그래요. 공사 개판. 그걸 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매하고 공사 개판하고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공사 개판은 걸릴 수 있다. 근데 우리 그 19페이지에 40번 소경매형으로 분할할 때는 그죠? 걸려서는 그렇지 안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병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41번. 합병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그리고 한 필지가 되게 한 성립 요건 6가지 있었잖아요. 41번 보는 거죠. 19페이지에. 어디에 가면? 부위에 가면 뭐도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도 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1필지 일부에 가능한 권리들이 용의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용승은? 앞에 신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심임창 용승은 합병할 수? 이거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합병하든지 말든지 자유인데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있었잖아요. 주공, 수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 어떤 지목이다? 그렇지. 홀수가 아니라 짝수 지목만 의무가 있다. 그러셨죠?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운 거잖아요. 토지동에. 그죠? 그럼 지금 토지동에서는 거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배웠죠. 그죠? 거기 지금 네 가지 그 포인트들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으면 문제는 다 풀리죠. 이따 5반에 문제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5반도 그것만 가지고 한다니까. 그럼 뭐가 다 풀려? 문제가 안 풀리면 난리 나는 거고. 근데 뭐가 풀리면 끝나는 거지? 문제 풀리면 끝나는 거지. 우리 뭐 풀러 가는 건데. 그래, 문제 풀러 가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지목 변경은요. 우리 그 43페이지 저기 20페이지 암기사항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그 대상 토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암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질과 용도가 뭐하면? 합병하면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 있나요? 그거 한번 잘 알으면 돼요. 자, 우리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자, 우리 이제 기본서, 여기 필수서 가볼게요. 자, 필수서에 83페이지죠. 자, 우리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이렇게 다른 지목으로서 바꾸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전답에다 집중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배우죠? 바뀌죠? 대지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목을 바꿀 때 우리가 함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아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무슨 법? 국회법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여기죠? 우리 전답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땅이 자, 이렇게 이제 전답에다가 대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이 두 가지 나오죠. 지금 국회법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무슨 대상 토지야? 지목 변경 토지야. 이거 여러분한테 무슨 대상 토지라고 소개 나오냐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근데 우리 등록 전환 한번 잠깐 가볼까요? 좀 전에 우리 하나 봤던 우리 76페이지 가볼게요. 자, 76페이지에 그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있죠? 거기에는 무슨 관리법 이렇게 돼 있어요? 산지 관리법 이렇게 써 있죠? 산지를 이제 우리 전용 허가 받아서 건물 줬다고 허가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질이 바뀌어 버리면 이건 무슨 대상 토지고? 이거 등록 전환 토지야. 이걸 지목 변경 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목 변경 토지하고 등록 전환 토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가 옮기죠. 그죠? 어디 있는 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야도 있는 땅이 지적도 옮겨가는 거죠. 축척이 다르니까 새로 측량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목 변경 토지는 지적 공부 옮기지 않아요. 측량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토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오면 산을 개가는 거죠. 그죠? 이건 무슨 대상 토지고? 등록전환 토지고, 아까 국회법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평지를 개가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대상 토지고? 지목변경. 우리한테 바꿔 나온다는 거예요. 산지관리법에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다 이러면 XX. 또 국회법에 따라서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들은 등록 전환 토지다 이러면 X. 무슨 토지인데? 그렇죠.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인데. 그래서 그거 하나 꺼주시고, 자, 두 번째는 그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할 수 있죠. 자, 우리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당연히 지목 변경할 수 있는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골에 가보면 학교가 있죠, 그죠? 학교가 세워진 토지가 땅이 학교 용지잖아요. 근데 학교가 지금 어린들이 다 서울에 이사 가가지고 폐교가 많이 되죠, 그죠? 그 학교에 여러분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의 용도가 학교에서 연구소로 바뀌면 땅의 지목도 학교 용지에서 뭐로? 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한테 살짝 속에 나오죠. 뭐라고? 토지의 용도가 바뀔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있지만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이러면 X. 네. 건물의 용도가 바뀌더라도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도시개발 사업 나오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뭐를 신청할 때? 합병을 신청한 토지들은 지목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거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목이 대부분 대로 바뀌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여러 필지로 나눠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합병하는 게 편리하죠. 근데 아까 우리 합병이 되려면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합병시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대지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대상 토지가 무슨 변경 대상 토지라고요? 그래요. 이건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 자, 거기 며칠 내에 해달라 의무를 부과하죠? 그렇죠. 60일 내에. 자, 우리 지목 변경할 때 가져가는 서류들입니다. 아까 국회법 따라서 이렇게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형질 변경이 되면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갖다 주면 되고, 아까 토지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그 용도 바뀌었다는 증명서류를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그 뒷페이지 보시면 첨부 서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자, 개발령허가나 농지 전허가나 보전산지 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뭐를 받지 않거나 규제받지 않거나 전답 과수원, 이건 농지거든요. 농지 상호 간에 지목 변경할 때는 용도 바뀌었다는 증명서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러죠. 첨부 서류의 가림이죠. 위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대요. 그럼 누구의 확인을 얻었어? 그렇죠. 소관청이 확인을 했어. 그죠? 우리한테 속에 나와요. 시도지사의 확인을 얻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의 확인을 얻었어? 그렇죠.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적공부 등록 아까 지목 변경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측량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측량할 필요가 없고 이제 토지 이동 조사는 한다고 되어 있고, 저 마지막에 2번에 지목은 영속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바뀔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거기 밑에 기출문제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지목 변경이다. 틀린 것은 며칠 내에 해달라고요? 60일. 자, 2번은 무슨 법 나왔죠? 국회법. 그러면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그걸 등록 전환할 수 있는 토지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국회법 이렇게 나오면 무슨 변경 대상 토지다? 지목 변경 토지다. 기억하시고, 자,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할 때는 용도가 바뀌었다는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고, 근데 4번에 보시면 위에 서류들을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누구의 확인을 얻어? 그렇죠. 지적소관청이지 시도지사가 아니죠. 그죠? 그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들은 지목 변경할 수 있다. 보시고, 자, 지목 변경부터 더 자주 나오는 게 6번 바다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더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육지가 우리가 지금 바다 위에 있는 토지가 우리가 등록되는 거죠. 그죠? 육지 비어있는 토지가 막 우리 여름철에 막 태풍이 일어나고 그죠? 막 침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공부 토지대장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적도 있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리고 그걸 없애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땅에 받아대서 이 지적공부를 없애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원상 회복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받아든 부분이 저기 조금이라도 두 차 번지면 원상 보고가 가능하다. 이때는 지적공부 없애지 못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우리 받아된 부분은 우리 논농사는 못 짓지만 염전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여지가 없을 때만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없애게 돼 있어요. 근데 종래에 이렇게 받아대면 소관청 공무원이 그냥 직권을 없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소관청에 말소해 달라고 통지서 보내죠, 그죠? 근데 다른 토지동은 다 며칠내 하게 돼 있죠? 응? 60일. 근데 바다 말소는 열 받잖아요, 그죠? 열을 삭히는 시간은 30일 더 줬죠. 열 삭히는 시간은 아니고 그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원상 회복할 수 있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 그거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내 해달라? 90일. 대부분 소유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없애겠죠, 그죠? 그때서 소관청이 어떻게 없앤다? 직권 없앤다. 이거 하나 줘야 됩니다. 자, 1년 지나 우리가 받아든 부분을 가봤더니 흙이 쌓여가지고 육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때 옛날 주인이 이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옛날 모습 그대로 흙이 안 쌓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받아대면 종전의 소유권은 받아된 순간 영구히 소멸한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흙이 쌓이더라도 그거는 옛날 주인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 등록의 주체가 그죠? 소유자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아까 받아된 토지는 소유자가 없을 때는 며칠 내에 없애죠? 90일. 회복 등록은요 소관청이 지체 없이 회복 등록하는 거지. 90일 내 회복 등록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적 공부를 없애고 이렇게 회복 등록을 마치면 그 정리 결과를 소관청이 이제 토지 소유자나 바닷가를 관리하는 관청을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하거든요. 공유수면 관리청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나나요? 아까 일필지 전부가 받아대면 우리 측량할 필요 없었죠, 그죠? 근데 일필지 일부가 받아대면 그 받아된 부분 측량해서 없앴잖아요. 그럼 각종 토지동에서 측량이 필요한 토지동에서 소유자 간에서 국가가 대신하면 측량 비용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해요. 근데 여러분 땅이 일필질보가 받아들여서 친경제를 해가지고 술만 퍼먹고 있었더니 한 달 후에 통지가 왔어요. 구청에서. 측량에서 없앴으니까 측량 비용 300만 원 내세요. 그럼 돈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아들여 돌지경인데, 그죠? 돈까지 내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며칠에 하게 돼 있다? 90일. 회복 등록의 주체는 누구다? 소관청. 그 돈 수수료니까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요 세 가지 잘. 자, 의부터 볼까요? 자, 거기 84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보세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이 변화. 뭐가 돼야 돼요? 바다. 거기 하천이 돼서 이러면 안 돼요. 하천은 지목 있잖아요, 그죠? 그건 지목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지적 공부를 말소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자, 말소 통지를 소관청에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소유자한테. 공유수면 관리청한테 말소 통지서 보낸다 이러면 안 돼? 땅 주인들한테 말소해달라고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며칠을 하게 돼 있죠? 그래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안 하면 소관청이 어떻게 말소? 그게 이제 4번의 직권 말소입니다. 자, 5번의 회복 등록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할 수 있고, 2번 회복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 성과와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하고, 자, 통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 마치면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 밑에다가 하나만 써놓으세요. 밑에 통지. 측량 비용 납부하지 않는다. 측량 비용 납부 X 이렇게. 제일 밑에 그 측량 비용 85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요 측량 비용은 납부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넘기셔서. 예, 거기 판례는 그 중요한 건 아닌데요. 2번 판례만 하나 볼까요? 그 뒤에 2번 판례. 토지가 포락돼서 바다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을 어떻게 소멸? 영구히 소멸해요. 그리고 포락된 토지가 당시 성토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 밑에 1번 문제 있어요? 예. 받아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볼까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시적으로 변화돼서 받아냈을 때 지적소관청이 공유소면관리청에다가 지적공부 말소하도록 통지해서 보내요. 영구적이고 그죠? 통지는 공유수면관리청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보내는 거? 토지 소유자들한테. 여러분 이 실제 실무상은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공무원을 시켜서 그 바닷가를 다 조사해요. 어디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무원이 이제 발견하면 그걸 이제 그 소유자들한테 없애달라고 통지서를 보낸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 2번에 보시면 통지서를 받은 거기 2번 문제요. 말소 통지를 받은 자가 며칠이라고 돼 있죠? 60일. 며칠인데? 그렇죠. 90일인데. 자, 3번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 시도의사 승인 받아서 말소하나요? 어떻게 그냥 직권하는 거죠? 여러분 시도의사 승인 나오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반지축. 지적법상 국장 승인은 있다 없다? 없다. 국장 승인은 무조건 X. 그리고 시도의사 승인대 세 가지 뿐이다. 무슨 지축만? 반지. 반이 뭐예요? 지적공부 반출. 지적소고 밖으로. 그죠? 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반지축 말고 뭐예요? 반지축이 뭔지를 알아야지. 모르면 체크를 해야지. 내가 아직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거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 걸 만들어야 되지. 나중에 이제 9월달 가지면 그게 안 되면 오답 노트라도 만들어야 되지. 우리 보물 노트도 다 있고 이제 필수서 가볼게요. 자, 우리 30페이지. 29페이지 가보죠. 지적법은 여러분 꼼꼼히 해야 돼요. 지적법 점수를 따야 되거든요. 여기 지적법 점수 따면 합격하거든요. 2차 과목에 중개사법하고 요거 따면 종원이 한 거 잘하고 종원이 잘 가르칠 거니까 잘하고 종원이 건강한데 모르겠다. 아이고. 자, 거기 자, 지적소관청 우리 고종원 선생님 얘기한 거예요. 자, 보고 싶어가지고 자, 거기 누구 승인만 있어요? 29페이지 그 그림 중요했잖아요, 그죠? 시도에서 승인만 있어요. 그럼 누구 승인은 없어요? 지적법 국장 승인 없어요. 무조건 어디서 국장 승인 나오면 OX. X예요, X. 근데 시도의사 승인이죠, 그죠? 이것도 반지축이잖아요. 지적공부 뭐? 반축. 무슨 변경? 지번 변경. 또 무슨 변경? 그렇죠. 우리 지축행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D페이지에 보면 암기 있잖아요, 그죠? 30페이지에 보시면 반지축은 시도의사 승인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받아 말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시도의사 승인 이런 거 반지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이 뜬구름 없이 그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면 이게 승인 받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민스럽잖아요. 시험장에 딱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국장의 승인은 존재하지 않고 시도의사 승인도 무슨 지축만? 반지축. 나머지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무조건 X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 주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자, 1번에 지금 4번 문제 푸는 거죠, 그죠? 지적소관청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등으로 바다가 돼버리면, 그죠? 그 등록 다시 근데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됐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럼 회복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를 기억해야죠. 누가 회복 등록하는 거예요? 지적소. 그걸 소유자 이렇게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 그게 맞네요, 그죠? 자, 우리 5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 마치면 아까 정리 결과를, 그죠? 시도의사가 아니라 소유잖아. 공유수면관리청이 통지하는 거지. 지적법상 행안부 장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지적부 장관은 누구뿐이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어. 국교교통부 장관 말고 뭐 건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X예요, X. 우리 지적법은 아까 봤던 29페이지에 행정기관장이 세 사람 뿐이잖아요. 누구? 지적소관청. 바로 위에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 국장. 국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니까 그 세 사람밖에 안 나오죠. 예,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87페이지에 자, 우리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고비예요. 우리 지적법상 지금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지번 배웠죠? 지목 배웠죠? 경계 면적 요 네 가지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네 가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웠죠? 2장에서, 그죠? 3장에서는 요게 결정되면 요걸 담아준 장부가 뭐예요? 지적
공부해서 우리 토지대항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잡혀놓고 지적도 임야도, 우리 고부작 이런 거 기억나나요? 경생도 거의 기억나나요? 이동면 개 이런 거 기억나나요? 맞죠? 근데 고소한 지분, 건전한 대비 기억나나요? 그것만 알으면 지적공부 마치잖아요. 그게 3장이잖아요. 4장은 뭐였어요? 토지 이동. 그죠? 아까 신규 등록은 뭐 나오면 틀려요? 등자. 우리 등록자는 뭐가 이동? 초건이 이동. 맞죠? 네, 분할은 아까 소경매형으로 분할했죠. 그죠? 합병은 부여에 가면 신임창용 승이세? 그거 지금 본 거잖아. 지난주까지. 오늘 지목 변경하고 지금 바다 말에서 본 거잖아.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측량 파트는 더 어렵지 않아요. 측량 파트. 근데 요게 고비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지금 고비거든요. 그 고비 넘기면 지적법은 12문제 다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뭐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모의고사든 본 시험이든. 자, 그 중에서 지적공부 등록상의 오류 정정 요 파트를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자주 틀려서. 이게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적공부에는 우리 대표 선수가 토지대항이죠, 그죠? 여기에는 지금 토지의 좌측에 표시상 지목과 면적이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히죠, 그죠? 이게 공무원이 적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이게 뭐예요? 등록상에 무슨 정정? 그래, 오류 정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에 지목이 대인데 전유로 돼 있다든지 면적이 700인데 0을 하나 빠져 7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김치국이거든요. 이름이 참 좋죠, 그죠? 치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나라를 잘 다스려라. 윤치국이 아니라. 지금 윤 씨가 지금 대통령 잘했지만 이 사람이 김씨가 되는 거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지만 잘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 김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뭐로 고쳐야 돼? 김치국으로 고쳐야 되지. 이게 뭐예요? 등록상에 무슨 정정? 오류 정정이에요. 우리가 호적 정정한다고 그러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적공부가 토지 호적부잖아요. 그 토지 호적부를 정정하는 것은 오류 정정이에요. 근데 오류 정정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왼쪽에 토지에 무슨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표시사항. 지목 면적이 있을 수 있고, 위에 박스 보는 거죠, 그림. 오른쪽은 소유자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소유자 부분을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소유자를 고칠 때, 그죠? 여기 등기된 토지 있고 미등기된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 갑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등기부 가지고 고칠 수 있죠. 근데 우리 등기부는 자, 우리 이 등기부 관련된 네 가지 우리가 필통 증정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증정? 필통 증정. 앞에 등자가 다 나온 거예요. 예, 나중에 왜 제가 필통 증정을 암기시키냐면 나중에 이 필통 증정이 아닌 거 시험에 나온 거 있었어요. 그래서 암기시키. 앞에 등기 필증, 등기 통지서, 등기 증명서, 등기 정보 자료 그러거든요. 근데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직권, 소유자인 뭘 통해서 신청. 근데 미등기된 토지 있으시죠, 그죠? 우리나라 토지 한 100만 필지가 아직 미등기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등기를 할 필요는 없죠. 우리 바닷가에 여러분이 매립했죠, 그죠? 그럼 토지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뭐 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죠? 팔 때. 그럼 매립해놓고 안 팔 수 있죠, 그죠? 팔 때 처음 하는 등기가 보조 등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 등기가 우리는 한 100만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립만 해놓고 팔기 아직 싫어서 나중에 팔 때 보조 느끼면 되니까 10년만 하든지 뭐 20년만 하든지 자기가 죽으면 상속인들이 가서 보조 느끼 하든지, 그죠? 그런 토지가 한 100만 필지 된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토지가 한 3,600만 필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그중에 한 100만, 지금 100만 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팔았겠죠, 그죠? 그죠? 제가 몇 년 전에는 한 100만 필지 정도가 미등록된 토지 있는데, 자, 미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부분이 대장에 오류가 있으면 등기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 가지고 고치죠? 가족.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가족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권이 아니고 뭐만? 신청.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줘야 할 것이에요. 요거 많이 헷갈려요. 자, 우리 지금 등기부 가지고, 그죠? 대장을 고치는잖아요. 그 고치는 부분이 대장의 표시사항을 고치는 거예요. 소유자를 고치는 거예요. 소유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이 부분, 이 표시사항을 소유자 가지고 고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 뭐가 먼저 바뀌어? 등기부. 그럼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가 불일치하죠, 그죠? 그럼 등기부 가지고 고치는 부분이, 그죠? 대장의 어떤 부분이야? 소유자 부분이지. 대장의 표시사항을 등기부 가지고 고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무슨 말겠어요? 그 대장과 등기부에 이것도 중요해. 이따 어차피 하는 거.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불일치하죠. 그죠? 이건 뭘 고쳐야 돼? 자, 지금 표시상이 불일치하잖아. 대장은 전에서 대지로 돼 있잖아. 지금 등기부는 전이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등기부가 잘못돼 있지. 표시상이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는데 등기부 촉탁이 안 가서 안 바뀐 거지. 그럼 이건 뭘 고쳐야 돼? 지금 등기부 고친다. 그 이렇게 속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 한번 먼저 가볼게요. 거기 88페이지에 그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기억이 많이 속에 나와요.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의 뭐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죠? 자, 이거죠, 여러분. 자,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상이 불일치 않죠? 그럼 뭘 고쳐야 돼? 이건 등기부를 고치는 사유지.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에요. 대장은 제대로 돼 있는데. 무슨 말겠어요? 그건 이제 대장을 고치는 사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겠죠? 근데 이번 거꾸로 자 보세요. 자, 소유자 부분 무슨 부분? 자, 우리 소유자가 바뀌는 건 뭐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럼 소유자 부분 가지고 대장을 고치는 부분은 그죠? 표시사항이에요. 소유자 부분이에요. 소유자 부분 이제 아까 필통 증정 가지고 토지의 표시사항을 고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의 무슨 사항을 고치는 거지? 소유자 부분을 고치는 건지. 아까 여기 보세요. 지금 필통 증정 가지고 그죠? 대장에 고치는 부분이 어디에 고치는 거라고? 소유자지 요 표시사항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무슨 말겠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표시사항을 고칠 때 소관청이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짓고 우리 소유자의 뭘 통해서? 신청.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소관청에 고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고치는 거죠. 그죠?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사유가 한 9가지 정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몇 가지? 그럼 9가지니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라고 하나만 빠뜨려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요거는 직권 정정. 제가 그래서 이거 고비라고 했잖아요. 이건 직권 정정 사유이다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가면서. 무슨 말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자, 보세요. 이번엔 소유자의 뭘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요? 신청. 근데 신청을 통해서 고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고치다 보니까 인접 토지의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땅의 경계선이 여기인데요. 자, 우리 대장을 열람해 봤더니 나중에 도면을 봤더니 이쪽으로 잘못 그어져 있는 거예요. 경계가. 그럼 갑 입장에서는 경계를 고쳐야 되죠. 그죠? 고치다 보니까 인접 토지 의뢰 침해가 일어나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그럼 의뢰 뭐가 있어야 되죠? 승낙. 그 대부분 승낙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법원에 가서 여러분 땅이라는 판결서나 또 여러분 땅이 맞다는 게 오류 정정 측량 성과들을 갖다 줘야만이 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다를 때는 조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죠? 대부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실수해서 다르게 잘못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직권 정정할 수 없는 사유를 몇 가지 기억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면적의 증감이 일어나면 뭐의 증가? 면적의 증감이라면 어떤 경우도 직권해 주지 못해요. 근데 이런 거 나와요. 면적은 증감 없이 도면상 경계 위치가 잘못되면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것은 직권 정정해 줄 수 있다. 이거 얘기했네요. 자, 여러분 땅에 도면상 지적존상 경계 위치가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에요. 면적은 똑같아요. 그럼 위치 정정은 직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의 증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면적이 증감이라는 것은 절대 직권 정정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거기 지금 88페이지 볼게요. 거기 지금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가 한 9가지 정도 나와 있죠. 9번은 우리가 초권이 2등회 때 배웠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쪼그남이 여러분 3번 먼저 보세요. 3번 있어요? 3번 좀 전에 본 거죠. 자, 우리 도면에 등록된 필지에 뭐의 증감을 없이 면적 증감을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것은 직권 정정할 수도 있고요. 자, 1번 2번 볼게요. 자, 토지동 정리 뭐죠? 결의서예요. 계획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측량 뭐죠? 성과도지 준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와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측량이 필요한 토지동 신규 등록 측량이 필요했죠. 그럼 여러분 땅에 한 필지 면적이 이제 측량 성과도가 7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측량에서 결과물이. 그럼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이따 보겠지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도 이렇게 70제곱미터 줬고 요 내용대로 토지대항에다가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요 측량 성과도나 토지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이렇게 다르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정? 그래요.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뭐냐면 토지동 정리 뭐라고요? 결의서예요. 결의서. 계획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로에 계획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측량 뭐죠? 성과예요. 준비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나요? 측량 성과도고 또 계획서지 결의서가 결의서지 계획서가 아니다. 계획 상태만 다르게 정리할 수 있지. 결과물과 다르게 무슨 물과 결과물과 다르게 정리하면 직권으로 고쳐준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볼게요. 자, 3번까지 봤죠, 그죠? 4번에 보시면 지적 공부를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부터 잘못 정리됐다고 했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 지적 공부가 1991년도에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전산 입력시킬 때 말이에요. 전산 입력시킬 때 그 공무원이 키보드를 잘못 적어서 여러분 땅에 7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70 이렇게 0을 하나 빠뜨린 거예요. 그럼 하나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 잘못 전산 입력시키면 직권으로 고쳐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시면 면적 환산을 잘못 등록한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1976년도 이후로 면적이 척간법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한 공식이 있었잖아요. 평에다가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눴죠, 그죠? 근데 이 등록시키는 공무원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서 구구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막 구구단 하고 있던데. 구구단 다 끝난 것 같고. 애들은 그 수학을 잘 해야 되죠, 그죠? 대치동에 가도 수학 선생님이 돈 제일 잘 벌죠, 그죠? 수학은 돈이 그 가격이 없는 것 같아. 그 개인 과외. 저 아는 친구도 돈 많은 친구들 보면 뭐 상상도 못하게 하더라고. 우리 아들은 잘 하려나 모르겠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시대에 나왔는데 상장 받아왔더라고. 전국 경시대인데 그래서 처음 치렀거든요. 5학년짜리인데. 근데 저도 뭐 몰랐었는데 아빠 나 상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오더라고. 그런데 모를까. 저도 수학을 잘했으니까 이게 왔겠죠. 자 897 같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웃으니까 좋네요. 웃이 엔돌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꼭 뭐 면적 환산을 잘못한 거예요. 7, 8이 얼마죠?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거 잘못하면 직권해 주는 거. 자, 두 가지 더 보면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7번에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한 통지가 온 경우 등기가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누가 착오로 잘못 협병해 줬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자기들 고쳐야 되겠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전에 합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목이 다른 토지 전과 답, 그죠? 소유자가 다른 토지 합병해 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공무원이 착오로 법을 잘 모르니까 합병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면 야, 너 왜 합병 안 되는 거 합병해줬어? 다시 복구시켜 라고 통지가 오면 소관청이 다시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 자, 하나만 더 보면 되죠. 8번에 우리 지적 측량 적부심사인데 이거는 117페이지 적으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 뭐 결론 먼저 할게요. 우리가 측량할 때 우리가 지적 수행자한테 한 것을 소관청이 검사한 거거든요. 검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한번 쌓아볼 수 있었죠. 그걸 적부심사 청구라고 하잖아요. 그 적부심사로 지적위원회에 가서 청구하죠, 그죠? 그 지적위원회에서 판단했더니 소관청이 검사를 잘못했어요. 그 소관청한테 고치라라고 통지가 오거든. 지적위원회로부터. 무슨 말겠어요? 그럼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그렇죠. 직권으로 정정. 그럼 이게 무슨 정정 사유이다? 이거는 직권 정정 사유.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인 것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지금 직권 정정하지 않는 거 아까 기억은 했죠, 그죠? 제일 밑에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에 표시하고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대장을 고쳐야 돼, 등기부를 고쳐야 돼? 아까 등기부와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 사항이 불일치하면 20초 전에 했어. 20초 전에 뭘 고쳐야 된다고? 그건 등기부 고치는 사유지.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지. 그 지금 대장 고치는 사유 배우는데 두 번째 아까 도면에 면적 증가하면 안 됐었죠?
그리고 디귿에 기억나나요? 아까 미등기된 토지 이름 소유자 이름 고칠 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고쳤잖아요. 그건 신청했어요, 직권? 신청이죠. 직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이 직권 정정 절차에 B번하고 D번을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이 B번, D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아까 면적 증감이 일어나면, 어떤 증감? 면적 증감이 일어나면 직권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권 정정할 수 없었죠? 그걸 소관청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못 고치잖아요.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지. 그래서 대장에 이 토지는 등록상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소유자들한테 너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나는 못 고치니까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요. 근데 이렇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우리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죠. 그죠? 대장 열람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관청이 이제 열람 해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붉은색으로 적어 놓고 사갈 때 주의해서 사가라고, 요거는 정정에 대한 토지니까 우리한테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B번하고 D번이에요. B번, D번 있어요? 네, B번 볼게요. B번.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이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의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를 작성한 후에 대장의 사유란에 이 토지는 무슨 토지라고요? 그래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기재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신청해달라고 통지서를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D번에 보세요. D번에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우리가 열람할 수 있죠.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해줄 때는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록한 부분을 흑백으로 반전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무슨 색으로 기록한다? 그렇죠. 붉은색으로. 그래서 요게요. 이렇게 하고 뭔 토지고 무슨 색으로 기록하는지 이렇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 틀린 문제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지적법은 제가 꼼꼼히 해야 돼요.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볼게요. 자, 소유자의 뭘 통해서 고칠 수 있죠? 신청. 기억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는데, 자, 니은 그 정정하다 보니까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뀔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고쳐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접 토지 소유자 뭐나 승낙. 대개 승낙 안 해줬죠, 그죠? 그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과 C번에 보시면 그 변적 경계를 변경을 가져올 때는 여러분 땅이 맞다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까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부분을 고칠 때 아까 등기된 토지는 필통 증정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근데 보세요. 토지 그 정정 사항이 지금 등기부 가지고 고치는 게 토지의 표시다, 토지의 소유자다. 소유자다. 근데 여러분한테 토지의 표시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 모든 필수서에 그렇게 빨간색을 쳐놓고 가로 쳐놓고 X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게 속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속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필통 증정 가지고 고치는 게 토지의 소유자야 표시야. 그게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정정이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든지 그 필통 증정 써 있죠, 그죠? 다 앞에 등기가 나온 거잖아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제공한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고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뒷페이지 보죠. 자, 미등기된 토지를 고칠 때는 소유자의 뭘 통해서만이라고 돼 있죠? 신청을 통해서만 그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요건의 사항이 명백히 잘못되면 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고친다. 밑에 기출문제 있어요? 30페이지에 나온 거네요. 자,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아까 9가지에 해당되는 거 그 얘기잖아요. 맞죠? 자, 우리 지적공부를 제작성 당시 잘못 등록하면 직권 정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지적도나 임야도의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면적 증감 이렇게 써 있나요? 면적 증감은 직권할 수가 없네요. 아까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될 때만 직권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측량 준비 파일에 써요. 성과도예요. 성과도 준비가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상 아까 잘못 전산 입력할 수 있었죠? 그럼 이건 직권 정정할 수 있었죠? 그러면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것은 기역과 리을 두 가지 뿐이죠. 그걸 오르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기역리을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9개에다가 다른 거 붙여서.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무슨 변경 나오죠? 축척 변경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마을에 개략적으로 한번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건데요. 이 도면에 왜 축척을 바꾸냐? 우리나라는 도면은 다 거의 일제시대 때 신도시가만 아니고 일제시대 작성했죠. 그죠? 그럼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다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거든요. 축척이 얼마냐면 되게 2400분의 1 지역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마을의 도면이 이렇게 2400분의 1 지역이면 이 도면에 잠깐 볼게요. 한 이렇게 세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뭐 11필지, 12, 13번 토지. 우리 면적을 등록할 때 이렇게 면적을 등록할 때. 자, 우리 2400분의 지역은 어디까지 구해서 등록했죠? 정수 단위. 맞죠? 600분의 1 소유점 하다잖아요. 그럼 두 필지 할까요? 자, 11번 토지는 200.4가 나왔고요. 12번 토지는 199.6이 나왔어요. 그럼 정수 단위까지 구할 때 다음 미만 5 미만이 뭐였죠? 버리고 5를 초과하면 뭐였죠? 올렸어. 200 이렇게 돼 있었어요. 200제곱미터.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땅을 분할해서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되면 한 필지 규모가 커요,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근데 2400분 해가지고 땅을 측량했더니 어떤 마을에 이렇게 서로 축축이 작아서 분쟁이 끄지 않고 이 지역은 땅값이 오려서 1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점 한 단위가 중요한 지역이 됐는데 정수 단위까지 구해서 놨더니 11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손해를 보고 12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부당한 이득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도면이 축척이 작아서 경계 면적이 끊이지 않을 때 소관청이 일정한 절차에서 그 마을을 새로 측량해서 도면을 큰 그림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제 500분의 1로 500분의 1 정확하니까. 그 500분의 지역은 자 도면 1cm 실제 땅이 5m만 들어가니까 크게 면적들이 확장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500분의 지역은 면적을 어디까지 구했죠?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하니까 면적 분쟁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축척 변경하기 전에 면적하고 축척 변경 후에 면적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들을 국가가 필지 소유자들한테 돈 잔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산 절차라고 하죠. 무슨 절차? 그래서 청산 절차. 그래서 축척 변경에서 이제 돈 잔치는 청산 절차가 나오고 이게 도면에 축척을 바꾸는 이제 순서대로 하고 그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지금 오른쪽에 91페이지 최위에 한번 개념적으로 보면 일정한 마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마을에 도면이 축척이 작아서 즉 2400분의 1로 있어서 경계나 면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소관청이 어느 마을의 도면을 큰 그림 500분의 1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하는데 근데 이때 새로 측량해서 등록시키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 나서 돈 문제가 되주세요, 그죠? 일정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어떤 마을의 도면을 큰 그림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무슨 변경? 축척변경. 그래서 지금 축척변경도 자주 일어나는데 한 7, 8년 전에 경기도 오산시에 원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탄현 우리 가련동 있처럼 그 원동 지역에 오산시청에서 축척을 바꿔놨었어요. 자, 그럴 때 이 축척변경이 이 박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박스에 이제 숫자들 나오고 제일 밑에 암기 사항이 있죠, 그죠? 몇 시, 20시, 몇 분경, 30분경에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서 청산가리 몇 개 먹었죠? 15개 먹었더니 죽질 않고 고통이 몇 배? 20배. 그리고 66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20시는 그 제일 위에 보면 20일 이상 시행 공고 써 있죠. 30분 경은 그 30일 내에 경계점 표시 의무 있죠, 그죠? 그 청산가리 15개는 중간에 보면 청산구 공고 15일 이상 돼 있죠. 그러고 나서 고통이 20배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납부 고지 수령 통지라고 써 있죠, 그죠? 거기 20일 이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66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납부 청산금을 6개월 내에 지급한다 써 있죠. 이런 한 달 내에 이의신청 써 있죠, 그죠? 이 숫자가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 이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우선 먼저 결론 몇 시? 20시.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가볼게요. 20페이지인가요? 보물노트. 그거로 더 정확하게. 21페이지에 45번 가볼게요. 21페이지에 45번. 찾았어요? 20시 써있죠? 20일 이상 축적 변경 시작하게 되는 무슨 공고? 시행 공고. 30분 경 써있나요? 30일에 무슨 표시 의무? 경계점 표시 의무. 청산가리 15개 써있어요? 청산금 공고를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고통이 20배 써있어요? 네, 며칠 내에? 20일 내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죠. 그죠? 그 66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몇 개월 내에 납부? 6개월. 몇 개월 내에 지급? 6개월. 그리고 몇 달 내에 이신청? 한 달 내. 요 45번의 암기사항을 올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겠어요? 여기서 나올 확률이 올해 여러분한테 높아요. 그래서 요 축적 변경 이후의 절차는 조금만 쉬었다가 절차 한번 쭉 볼게요. 그거 보시고. 예. 여러분 우리 쉬는 시간 나가서 막 체조하라고 했죠. 그죠? 맨손 체조. 이제 뭐 더워서 이제 막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